제가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리기 전과 후는 저의 표정, 말투,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완전히 바뀌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항요법 상담소를 쓴 작가이자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쁘기도 하고 너무 많은 환자들의 그 갈급함을 보는데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다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요. 이제 저희 약국에 전화번호가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약국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대표 번호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약국 전용 번호는 따로 있고 노출하는 번호를 이제 핸드폰 번호로 바꿨는데 또 그 전화를 저희가 사실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카카오 채널 열방약국으로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전화를 하셔도 카카오 채널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많이 급하시죠. 급하시고 뭐 전국에서 제가 없는 토요일에도 막 예약 없이 올라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없으세요.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요.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 2월, 3월에 굉장히 많이 제가 만나 드렸는데 지금은 저도 몸을 케어해야 돼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서 예약하신 분만 저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이나 또 유튜브에 제가 정말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걸 거의 80% 이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라든지 1기, 2기 환자분들은 꼭 저를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책 읽고 유튜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참 이 암 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전문적이지 않았구나. 굉장히 목말라 계셨고 환자분들이 카페라든지 또 인터넷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듣고 정말 오락가락 하시고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셨고 이제 그런데 제가 조금 가장 빠른 지름길을 좀 제시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요법, 통합요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혈액 수치라든지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개선이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기암이신데 뭐 복수가 찼다든지 뭐 흉수가 찼다든지 콧줄을 끼고 콧줄로 영양 공급을 받으신다든지 또 전이가 계속 되셔가지고 일단 2년 이상 항암을 지속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정상세포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저의 그런 요법으로 도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들은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분들을 제가 규정을 하자면 막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항암을 한 지 정말 아직 3개월 이내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저의 통합요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야속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고 제가 한 달에 볼 수 있는 환자 상담 명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을 짧게 보지 않고 굉장히 30분, 15분 제가 환자 상담을 하지만 또 보내주신 그 상담 기록지, 뭐 그 의무 기록지가 보통 뭐 10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달해요. 그것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연기 1기, 2기 환자들은 스스로 케어할 수 있다 보고요. 3기에서 4기 초반, 완전히 지금 처음 항암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저의 요법, 식이요법과 보충제요법, 또 항암을 같이 병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찾으시면 좋죠.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한두 번씩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솔직히 2년 이상 항암
상담을 계속 하셨고 당연히 사귀고 재발 전이가 계속 되신 분이라서 백혈구 수치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4에서 10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항암하시는 분들은 4 되기도 힘들고 한 3점대, 2점대 와 계시는데 그분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0.5까지 한 3개월 정도 그 0.5로 유지되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면역력이 없는 상태죠. 근데 그런 분이 딱 한 달 드시고 백혈구 수치가 6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항암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6에서 4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데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는 그분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의문이셨겠죠. 그런 환자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고 또 뇌종양 4기, 교모세포종 4기인데 수술 후 수치가 다 떨어지죠. 또 염증 수치는 너무 치솟고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수술 후에 딱 식이요법, 보충제요법을 딱 한 달 시행한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대장암 4기시고 전신 전이가 되신 분은 8차 항암을 하고 났더니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항암을 하지 못하겠다. 결정을 내리고 저의 요법만 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찾아오셔서 8차 끝나고 저의 식이요법과 이 보충제요법을 하시고 한 달 만에 거의 남아있던 대장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셨고 지금 2달 진행이 됐는데 어제 혈액검사지 올라왔거든요. 백혈구 6, 뭐 헤모글로빈도 11 정도 되셨는데 2달 만에 13. 모든 혈액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올라오시고 암세포도 일단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분은 이제 항암은 할 만큼 했고 고통스러운 항암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스스로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좋은 또 결과가 있으셔서 어제 감사 전화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식이요법에 타협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1기나 2기는 식이요법을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되겠지만 4기 환자분들은 자꾸 뭐 고기는 먹어도 되냐. 근데 저를 찾아오시려면 일단 그 저의 식이 가이드를 따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을 고기를 먹어요 안 돼요로 토론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고기,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금지 식품을 잘 따라주신 분들 굉장히 치료 효율이 좋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달걀과 두유, 콩, 그 다음에 해산물 뭐 이런 위주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고 부족한 단백질은 저는 요즘 귀뚜라미 이용한 그 단백질 이용해서 섭취하신다면 4기암 환자에게 영양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기암 환자들이 호중고가 떨어질까봐 또 항암제를 못 맞을까봐 고기에 굉장히 집착하세요. 체력이 떨어질까봐.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단백질과 알부민 수치를 계속 관찰하시면 내가 시기를 바꿨는데도 떨어지지가 않는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백혈구 수치가 2주만 해도 시기만 바꿔도 췌장암 4기 환자가 뭐 3에서 4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그랬더니 상담을 기다리면서 식이요법만 하셨는데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되 적절한 영양은 보충제로 쓰고 또 제가 얘기하는 천연물로 암의 줄기세포를 좀 제어하는 그 요법을 같이 병행하면 시너지를 줘서 치료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뭐 김은하 약사님을 만나면 당장 하루아침에 막 뭐가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4기 정도 암이 왔으면은 그거는 사실 뭐 1, 2년 만에 온 거는 아니고요. 10년 내지는 길게 20년의 긴 생활 습관 또 식이 습관이 이렇게 모든 것이 환경이 돼서 이게 드러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착각에 한 달 했는데 약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혈액 수치가 지금 항암 중인데 떨어졌나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적혈구 하나가 재생되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120일. 정상인도 다 120일 걸리는 거예요. 항암제를 쓰면 적혈구 관련 수치가 가장 먼저 떨어지고 항암제를 쓰는 동안 절대 정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수치예요. 근데 항암을 2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좋아질 수 있나요? 간혹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이 있지만 인내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걸려서 암이 왔고 또 항암 1년, 2년을 해서 이미 많이 손상된 혈액 수치가 한 달 만에 정상을 낸다? 2달 만에 왜 정상이 안 됐냐고 따지신다면 저는 조금 할 말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4기암이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10년, 20년 변이된 거를 그래도 식이요법과 보충제를 통해서 1, 2년 안에
개선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 한 두 달 만에 내가 돈을 조금 썼으니까 왜 안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유튜브 내용이나 책의 내용이 전달이 조금 부족했구나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적혈구가 한 번 교체되고, 두 번 교체되고, 세 번 정도 교체돼야 내 몸이 조금 바뀌었다,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1년이 걸려요. 뼈전이 있는데 한두 달 복용하셔가지고 좋아진다? 뼈의 재상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조금 그거를 가속도를 붙여서 저가 도와드리는 것이지, 환경을 바꿔서 제가 한두 달 만에 암을 고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제 유방암 책을 썼지만 저의 요법이 유방암에만 한정되는 건 절대 아니죠. 제가 유방암 책 2장에 보면 암이 오지 않는 환경 만들기라는 그런 챕터가 있잖아요. 모든 암에 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정상인이라고 할지라도 건강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하는 식이요법, 또 적절한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이전과 다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유방암 책을 그냥 암의 기본 입문서로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고, 말기암 책은 심화편으로 딱 생각을 하시고 두 권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유방암 책은 조금 제가 쉽게 쓴 거예요. 쉽게 썼고, 말기암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유방암 1, 2기, 또 다른 암 1, 2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재발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말기암 책까지 읽어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징, 그분들은 철저히 식이요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그 유튜브를 정말 몇 번을 읽고 결국 그 차이는 실행력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이 간암이고 유방암에서 간암으로 전이되신 분인데 벌써 항암을 3년 정도 진행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왜 약사님, 저는 약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더 간암이 커졌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고기도 먹고 녹즙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언제 고기를 먹으라고 했나요? 벌써 거기서 지금 달라지는 거죠. 고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고기를 드신 분은 아무리 야채를 조금 더 먹고 보충제를 썼어도 간 전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저의 가이드를 좀 철저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하셨어요. 그런 분들에서 좀 노력이, 내가 열심히 한 노력도 몸 안에서는 좋은 호르몬을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할 수 있다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믿고 먹는 것과 이거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 복용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그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으셨고, 좋아지신 분들은 제 책을 저보다 더 구석구석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유튜브 내용들이나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노트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질문하는 것도 이미 책에 있는 거에서 또 실제적인 걸 엄청 준비를 해오셔서 하신 분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적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름길로 오신 거죠. 그래서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엄청 열심히세요. 혈액검사 표도 정말 기가 막히게 몇 년치 자료를 딱 엑셀로 정리해서 딱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벌써 저를 상담하러 오실 때 카카오톡에 사진만 쭉 한 장씩 찍어서 보내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제가 원하는 틀대로 정리를 딱 몇 년에는 뭘 어떻게 했고 식이요법은 어떻게 했고 이거를 정보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드리거든요. 어제 오신 분도 너무 자세히 적어왔는데 빠르게 찝어드린 게 너무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6끼를 드시는 거예요. 아침 5시 반에 꽃게죽을 드시고 7시 반에 몽땅 주스 먹고 또 간식으로 너무 많이 드셔서 살이 3kg가 쪘다는 거죠. 그리고 매 끼니 샤브샤브 드시고 삶은 돼지고기, 이거는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해서 이것들을 교정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 대한 병기나 치료 현황을 자세히 기술하시고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은 빠르게 또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또 고치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또 자녀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런 분들에서 효율이 뛰어나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머님이 너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신다.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도 정말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밀가루를 또 대부분 암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 거의 90%의 환자들이 밀가루에 거의 매니아층이시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드시고 싶어 하는데 세 젓가락만 먹고 입을 먹고 뱉어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드시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세요.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간암이셨어요. 2년 전에 간암인데 간 전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검붉고 막 부어있고 정말 딱 봐도 건강한 빨간색 간이 아니었거든요. 이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엄청 크잖아요. 간에만 암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주변에 암세포 씨앗이 뿌려져 있던 거예요. 이분이 딱 2년이 지났어요. 어디에 암이 왔을까요, 여러분? 아무 생활을 변화를 안 하고 하니까 간은 2년밖에 안 돼 새 간을 넣었기 때문에 간은 멀쩡한데 주위 조직에 다 복강 내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2년 동안 새 간을 받아서 너무 새 삶을 살고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주 5회 고기와 그분은 이제 중국 교포셨는데 기름으로 볶은 요리를 그냥 원래대로 드셨더니 재발하는데 딱 2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토양과 씨앗이다. 우리 몸에 토양이 있고 씨앗이 이미 암세포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을 뿐이죠. 측정 가능한 게 그래도 0.5는 돼야 CT나 MRI 보이잖아요. 그럼 0.1일 때도 있었던 거예요, 주위에. 그럼 토양을 안 바꾸면 1년 반에서 2년이면 이제 측정 가능한 크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토양을 바꾸면 얘가 더 이상 커지지가 않는 거죠.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토양은 뭐냐? 산성 토양. 제가 소변 pH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5에서 6이에요. 간혹 7.5인 분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꼭 그 암이 오는 환경이 산성인 거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산성인 환경이 암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약 알칼리를 제시하는 거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제가 왜 그 밀가루라든지 우유라든지 붉은 고기, 식용유를 제한하냐면 그것들이 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세요. 저희 아버지 지금 제가 1장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내년 봄에는 우리 아버지는 골프를 나가시게 될 거라고 제가 예언처럼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 골프를 다니시거든요. 그럼 골프장에 가면 또 친구분들이랑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고기를 드시고 오시는 날이 있겠죠. 집에서는 엄마가 절대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 벌써 몸에 등에 빨갛게 쫙 돋아요. 저희 아빠가 이제 머리와 갈비뼈 밑에 피부에 엄청 크게 한 달 만에 커진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라졌지만 보이는 건 사라졌지만 암세포의 씨앗이 일단 있다고 봐야죠.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딱 주잖아요. 암이 좋아하는 걸 딱 주면 얘가 딱 염증으로 빨갛다는 건 염증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라시는 거죠. 그럼 스스로도 그거를 이제 겪으니까 이제 조심을 하세요. 며칠 더 철저히 야채식에 집중을 하세요. 식단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암 환자가 케어할 수 있는 건 식단밖에 없어요. 그죠? 식단과 보충제. 근데 보충제는 스스로 뭐 선택할 수가 없고 그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는 거, 사고방식 기쁘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일절하지 않으셔야 나쁜 호르몬이 여러분의 몸에서 분비가 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 밝고 건강하게 바꾸시고 말하는 거 기쁜 말,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 이거 하시고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거 또 나 불안해 걱정돼 이런 투의 말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되고 생각과 두 번째 말, 세 번째는 식이 제가 제안하는 그 식단을 따르신다면 이 세 가지는 일반인이 하면 당장 건강해지고 암 환자들도 제가 하는 식단을 딱 따르시면 방구 냄새가 달라져요. 대변부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제도 미국에서 이제 상담에 들어오신 분인데 직장암이셨어요.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변비로 고생을 하셨는데 한 달 이 몽땅 주스를 하니까 대변이 너무 좋아지고 변비가 사라졌다는 거죠. 방구 독가스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 매주 하시고 가스가 차거나 뭐 가스가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미 장내 염증, 유해균이 가득 차신 거예요. 그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이 건강한 바나나 변이 아니신 분들은 변이 위로 뜨거나 또 설사를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가스가 차시는 분들은 꼭 야채식 제가 제안하는 식단을 하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저는 4기 환자들한테 이제 식단 제한부터 하는데 몽땅 주스, 사과,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이 5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샐러리 넣으셔도 되고 비트 넣어도 되고 오이 넣어도 되고 파프리카도 넣어도 되고 그 앞에 5가지는 사과 빼고는 조금 익히셔야 돼요. 사기 암 환자들은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또 저를 따라 하신다고 무조건 몽땅 주스를 한 대 접시 아침 식사로 이렇게 대신하시면은 체중이 미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이거나 미달되시는 분들이 항암 중에 이걸 한 끼 식사로 대신하면 살이 또 너무 과잉해서 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적정 체중이거나 미달되시는 분들은 이 몽땅 주스는 간식으로 한 대접을 또 한꺼번에 드시려면 또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그걸 좀 그 분량을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간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 대신 체중이 암 환자지만 오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5kg, 10kg 오버 되시는 분들은 한 끼 아침 식사로 대용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고구마 좀 넣으시고 달걀 넣으시고 뭐 고구마 먹을 때도 있고 거기에 좀 현미 누룽지 있잖아요. 따뜻한 누룽지 이렇게 넣어서 드시고 저는 이제 이 몽땅 주스의 죽염으로 좀 간을 해요. 그냥 이 몽땅 주스만 드시면 너무 염도가 없잖아요. 꼭 염도를 추가를 해주시고 달걀을 먹을 때도 약간의 죽염으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암 환자들은 염도가 한 0.4로 많이 떨어져 계세요. 자, 우리의 적정 염도는 0.9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염도계 다 준비하셔갖고 또 염도 재시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면 안 되지만 너무 소금을 안 드셔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저염 하시는데 좋은 소금, 건강한 소금으로 죽염으로 간을 하셔서 적정 염도를 채워주시고 나의 체중, 키와 체중 대비 미달되시는 분은 간식으로, 오버 되시는 분들은 한 끼 식사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유기농 동결가루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하루에 한 포 정도 포로 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포 물에 타서 500ml 물에 타서 정말 차 마시듯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모금씩 드시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시면 몽땅 주스에 타서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지식품. 고기류 저는 절대 안 돼요. 오리고기 어떠냐, 닭고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고기 안에 있는 그 지방 있잖아요. 그것이 포화지방산, 식용유의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의 막, 제가 항상 세포막은 세포의 뇌와 같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어요.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를 많이 복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포화지방산,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산과 식용유는 오메가6예요. 그럼 정상적인 그 세포막의 비율은 3와 6의 비율이 1:2여야 돼요. 그러나 정상인 한국인 한 1:20? 왜냐면 우리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암 환자는 1:60까지 6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인도 그 기름 많이 먹고 치킨 먹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염증성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에도 염증이 나요. 저희 아이들 미국에서 햄버거 먹고 뭐 스파게티 먹고 그렇게 1, 2년 하고 오잖아요. 등에 너무 놀랐어요. 등에 그 염증이 저희 아들이 왔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독을 빼내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은 더 민감합니다. 염증은 곧 암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사기는 왕성하잖아요, 여러분. 암이 그냥 시시때때로 전이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암에게 기름을 주면 먹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항암제를 잘 맞자, 잘 맞는 컨디션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책에 썼을 세포독성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의 효율은 60에서 80%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3에서 6개월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면 제어되지 않은 20에서 40%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얘는 또 반등하게 돼 있어. 커져요. 일시적으로는 줄는 데 보이지만 언젠가는 커지고 암 조직 내에는 암세포만 있지 않고 줄기세포가 있다고 했죠. 암 줄기세포가 0.1에서 5%예요. 이것은 항암제로 제어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식용유, 기름, 뭐 각종 기름류, 고기 안에 있는 기름을 저는 철저히 제한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환자들이 약사님 몽땅 주스가 지금 팔고 있던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몽땅 주스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몽땅 주스. 시판되는 몽땅 주스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증이 오는 거는 이제 좀 변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고 뼈로 전이 됐다든지 그 종양 표지사 수치가 너무 많이 치솟을 때 이제 통증이 오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단계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암을 제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통증이 일단 오면 마약성 진통제를 드실 수밖에 없고 다른 거로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많이 달라졌죠. 제가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리기 전과 후는 저의 표정, 말투,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는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봤던 분들이 요즘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분이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분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제가 그때는 좀 뚱하고 까칠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뭐 대화 나누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이 좀 밝아졌고 모든 일에 이제 제 몸이 완전히 암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전보다 건강을 되찾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어느 정도 이 몸을 제어할 수가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환우분들에게도 정상세포로 변화될 수 있다고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없던 그 활력이 저도 기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엄청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썼던 이유도 제가 1년 3개월의 시간에 2권의 책을 썼거든요. 사실 한 권 쓰는데 6개월 정도씩 걸리니까 제가 1년 3개월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쓰게 됐냐면 저처럼 암에 걸렸을 때 처음에 당황하고 방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좀 줄이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야겠다는 게 첫 번째 동기였고요. 유방암 책은 그리고 알려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자니까 너무 입이 아프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책으로 정리한 것이고 두 번째 말기암 책은 저희 스승님이 써보라고 제안도 하셨지만 또 마침 저희 아버지도 암이었고 제가 작년 5월 말에 이제 책 쓰기로 결심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예언처럼 얘기했는데 아빠, 저는 1장에 아버지가 어떻게 말기암을 이겨냈는지 그 과정을 1장에 담을 거고 저는 11월 말에 탈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제가 교정을 보는 그때까지 아빠는 암이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 있는 CT 결과지를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 말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저희 삶에 이전에 없던 감사함, 기쁨,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감사, 또 저도 암 환자고 암 환우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명을 좀 완수했다는 느낌?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50 넘어서 제가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기뻐하는 일이 생겼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는 나에게 엄청난 큰 복이 될 수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생각의 전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암에 걸리면 내가 왜 암에 걸렸지? 하면서 막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처음에는 환경에서 찾으세요. 대부분. 남편 때문에, 누구 이웃 때문에 나를 스트레스 줬던 직장의 상사 때문에, 업무 때문에 외부에서 찾는데 외부에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대할 때도 보면 너무 조급하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고를 냈죠. 직원들에게 고성을 하거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분은 언젠가 저를 원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좋은 치료 효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 불만,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그분에게 약이 되지 못해요. 정말 마인드셋이 저는 치료의 90%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건강함이 오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과 생각으로는 치유가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나에게 찾고 그 원인을 나에게 찾았으면 고치시면 돼요. 생각하는 법을 바꿔라, 제가 무의식까지 바꿔라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마인드셋에서 긍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치유는 없습니다. 전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거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열려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말기암 책이 정말 출시되자마자 이틀 만에 책을 다 읽고 온 따님이 계셨어요. 정말 포스트잇 다 붙여갖고 첫 번째 책에 그 오타가 난 것까지 찾아오신 따님이 있었고, 아버님은 췌장암 그때 3기 정도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환자였고, 굉장히 이제 상담을 깊게 해드렸고, 또 보충제도 복용하시고, 항암 전에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이 아버님이. 그래서 저는 따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반드시 나으세요 했는데, 한번 보충제를 드시고 한 달 지나고 2달, 최근에 연락이 없으신 거에서 생각이 너무 나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아버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항암을 하는 게 정말 견디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고, 또 좋아하시신 분은 남편분이 오셨어요. 사모님은 암센터 입원 중이시고 전신 전이가 있어서, 근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버님이 드신 거 달라. 그래서 정말 제가 한 3번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지금 혈액 검사지도 없고 환자 차트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너무 그분이 제가 까다롭게 하는데도 그거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딱 한 달 만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오셨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말 폐가 전체가 다 하얗게 뒤덮여, 까만색이 원래 보여야 되잖아요. 까맣게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엑스레이에서 한 달 만에 그 하얀 게 고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퇴원을 하셔서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셨고, 네, 그분이 가장 최근에 너무 드라마틱해서,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가장 큰 99%의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온갖 암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으신데, 여러분 환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요법은 암이 자라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서 암이 스스로 쪼그라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미 암이 너무 오래 지속되셨던, 정말 암이 여러 번 폐암이었는데 간전이 됐는데, 또 어디 림프절 전이, 뼈 전이, 난소까지 전이, 이 전이가 너무 많이 되셨다거나, 항암을 정말 1년 이상, 2년 이상 항암제를 너무 많이 바꾸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저의 요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암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암이 오지 않게 하는, 암이 발현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을 해드리는 거를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항암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번 항암을 또 맞아야 되나요? 그걸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그걸 절대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철저히 환자와 가족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지, 제가 수술을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하셔야죠. 항암을 또 다른 항암으로 바꿔야 될까요? 임상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원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과 철저히 상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암에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으로 조성을 빠르게 해준다. 산성이 환경을 빠르게 알칼리로 바꾸게 한다. 염증성 환경을 좀 없어지게 한다.
영양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런 모든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 정상적인 대사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돕는 거지. 제가 암을 이걸 해서 항암제처럼 막 암을 표적으로 해서 암을 죽인다. 그거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저한테 와서 뭐 낫네 안 낫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환경이 변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 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삶의 질이 조금 여명이 이대로 가면 한 3개월이시다면 조금 덜 고통스럽게 영양을 채워주면서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식이요법만 좀 바꿔도 조금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가스가 덜 차고 잠을 잘 자고 이러면은 삶의 질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너무 큰 기대를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은 가장 나쁜 것 같아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또 방법을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망은 마지막에 해야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고 또 가족들하고의 관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가족들 가장 소중하잖아요. 관계들을 잘 개선하시고 후회함 없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신다면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